연금과 집이 있으니 이제 걱정 없겠지. 이 말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은퇴자 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걱정 없겠다는 말이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67세 이모 씨.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은퇴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난 준비가 된 사람이다. 연금 280만 원의 집도 있으니까. 하지만 은퇴 후 2달이 지나자 그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무서워졌어요. 처음엔 식비와 관리비, 교통비 정도였죠.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건 의료비였습니다. 아내의 허리 통증으로 매주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약값과 치료비가 한 달에 4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명절 때 자녀 용돈 그리고 각종 세금. 이 모든 게 매달 연금보다 조금씩 더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달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돈은 분명 있는데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왜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심리를 노후 재정 불안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은 고정되어 있지만 지출은 불규칙하고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부양비가 생기면 연금이 있어도 통제 불가능한 돈의 흐름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즉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사람을 흔듭니다.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전남 순천으로 귀촌한 63세 부부는 서울에서 집을 팔고 단층주택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220만 원, 아내는 개인연금 80만 원을 받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 못한 게 있었습니다. 집을 지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유지비, 보일러 수리비, 정원 관리비, 잡초 제거와 같은 노동 비용. 게다가 시골 생활에 의외의 적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카페나 식당에 나가는 횟수가 늘었고 한 달 식비는 도시에 살 때보다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불안이 먼저였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이 불안은 단순히 경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돈의 의미가 바뀝니다. 직장에 다닐 땐 돈이 노력의 결과였지만 은퇴 후엔 돈이 시간의 증거가 됩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남은 인생의 길이를 실감하게 하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안정감과 직결됩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금이 충분하다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그래도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료비 등 불규칙 지출의 두려움. 둘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 셋째, 자녀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까 하는 심리적 압박. 즉, 연금의 양보다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돈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감정의 설계라고. 돈을 쓰는 구조를 단순화하고 정기적인 소비 루틴을 만드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같은 날 같은 항목의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설정해두면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소비가 아닌 경험의 투자로 써야 합니다. 소소한 외식, 산책 모임, 봉사활동, 취미활동 같은 것들이 심리적 풍요를 높이고 돈의 불안을 완화합니다. 이모 씨는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불안은 내가 키운 거였어요. 매달 얼마 남았는지가 아니라 그 돈으로 뭘 하고 사는지가 중요했어요. 그는 현재 연금 일부를 생활비 계좌로 나머지는 행복비 계좌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생활비 계좌는 철저히 계산적으로, 행복비 계좌는 감정적으로 쓰는 방식이죠. 그 후 그는 불안이 줄고 돈이 내 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불안의 본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옵니다. 연금과 집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그 돈의 흐름을 내가 아닌 세상이 결정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면 다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용하는 루틴을 만들면 연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생의 리듬이 됩니다. 결국 노후의 진짜 안심은 돈이 아니라 통제감에서 옵니다. 얼마를 갖고 있느냐보다 그 돈이 나를 지탱하는 방식이 명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매달 이 돈이 무서웠습니다 라는 말 대신 이 돈 덕분에 오늘이 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불안의 정체를 묻는다면 대부분은 돈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불안의 실체는 단순히 돈의 부족이 아니라 돈이 내 통제 밖에 있다는 감정에 가깝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은 일정한 연금이 들어오고 집이라는 자산이 있음에도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명확히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67세 이모 씨는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퇴직금을 마련했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280만 원의 수입이 있다. 그는 늘 나는 준비된 은퇴자라고 자신했다. 그런데 은퇴 후 2달이 지나자 자신감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매달 카드 명세서와 각종 고지서가 쌓이는 걸 보면서 그는 처음으로 내가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연금은 들어오지만 예기치 않은 지출은 계속 생겼다. 아내의 허리치료비, 관리비 상승, 물가 인상, 자녀 결혼 준비 등 예상에 없던 지출이 연금의 여유를 갉아먹었다. 그는 말했다. 돈이 모자란 건 아닌데 매달 줄어드는 걸 보면 마치 내 삶이 줄어드는 느낌이었어요. 경제적 불안은 심리적 불안을 증폭시킨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노후 불안의 체계적 착시라고 설명한다. 즉, 실제 자산보다 체감 자산이 더 작게 느껴지는 현상이다. 소득이 고정되고 지출이 불규칙할 때 사람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다시 말해 숫자보다 불확실성이 문제다. 연금 수입이 일정하더라도 의료비나 유지비, 자녀 지원금 등은 달마다 변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은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통제감의 상실로 이어진다. 전남 순천으로 귀촌한 63세 부부 역시 같은 문제를 겪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단층 주택을 지은 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월 300만 원을 받으며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집을 짓고 난 뒤에도 유지비가 끊이지 않았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30만 원, 정원 잔디 관리에 10만 원, 장마철 습기 제거에 또 10만 원. 여기에 외로움이 예상치 못한 지출을 불렀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자주 외출하게 되고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가 누적되면서 지출이 오히려 도시 시절보다 늘었다. 그들은 결국 돈보다 불안이 먼저였다고 말했다. 이 불안은 단순히 돈을 잃을까 봐의 두려움이 아니다. 돈의 흐름을 내가 주도하지 못한다는 감각이 문제다. 직장 시절에는 월급날이 명확했고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돈의 흐름이 내 의지보다 세상의 변수에 더 의존한다. 전기요금, 보험료, 약가, 유류비, 세금. 모두 내가 아닌 외부가 결정한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결국 돈이 아니라 조절 불가능성이 불안을 만든다. 서울대 사회학과의 은퇴자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한 통계가 나왔다. 연금이 충분하다고 답한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3가지였다. 첫째, 의료비와 같은 불규칙한 지출에 대한 두려움. 둘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의 하락. 셋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까 하는 심리적 압박. 결국 연금의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구조였다. 계획된 돈의 흐름이 안정감을 만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이후 재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감정의 질이라고.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가 아니라 돈이 나갈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불안을 결정한다. 매달 일정한 소비 루틴을 만들고 자동이체를 통해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면 내가 돈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정이 생긴다. 실제로 은퇴 후 불안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의 쓰임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것이다. 생활비와 여가비, 비상금의 경계를 나누어 놓으면 통제감이 생긴다. 예측 가능한 구조가 불안을 줄이는 심리적 장치가 되는 셈이다. 이모 씨는 몇 년의 시행착오 끝에 자신만의 방식을 찾았다. 그는 연금 일부를 생활비 계좌로 나머지를 행복비 계좌로 분리했다. 생활비 계좌에서는 최소한의 지출만 처리하고 행복비 계좌에서는 자신을 위한 소비를 했다. 처음에는 2계좌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 안정감이 커졌다. 그는 말했다. 돈은 줄었지만 불안은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이 아닌 내 마음의 잔고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말하는 마음의 잔고는 통제감, 즉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노후의 불안은 단지 경제적 위기만이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다. 직장을 떠나면 수입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 소속감, 목적감도 함께 사라진다.
그 공백을 돈이 채우려 하지만 돈은 관계나 의미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돈이 있어도 불안하다. 돈이 삶의 모든 대답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연금이 들어와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바라보며 불안이 커진다. 돈이 아니라 시간, 관계, 의미가 비어있기 때문이다. 이 불안을 완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의 쓰임을 바꾸는 것이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돈을 써야 한다. 취미, 배움, 사람, 봉사 같은 영역에 돈을 쓰면 그것이 곧 안정감으로 돌아온다. 돈은 줄어들지만 마음은 커진다. 이것이 심리적 자산이라는 개념이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행복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소득의 절대치가 아니라 소득의 의미다. 즉, 같은 돈이라도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만족도를 결정한다. 노후의 안정감은 결국 심리적 통제에서 비롯된다. 매달 나가는 돈이 두려운 이유는 돈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의 변수 때문이다. 하지만 그 변수 속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찾는다면 불안은 줄어든다. 연금과 집이 있어도 불안했던 이유는 돈의 형태가 아니라 그 돈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다. 우리가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돈은 불안의 근원이 아닌 평온의 기반이 된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돈이 나를 어떻게 지탱하는가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은퇴 후 진정한 안심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통해 나를 유지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방식에서 온다. 돈은 줄어들지만 삶은 여전히 확장될 수 있다. 통장은 비어도 마음의 자산은 채울 수 있다. 결국 은퇴 후의 평안은 숫자가 아닌 태도에서 결정된다. 연금이 있어도 불안했던 사람, 집이 있어도 공허했던 사람들 모두가 나중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불안은 돈에서 오지 않았다. 불안은 나의 시선에서 왔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면 삶의 질도 달라진다. 매달 통장을 보며 두려워하던 마음이 그 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노후의 안정을 경험한다. 연금과 집이 있어도 불안했던 이유는 명확하다. 돈이 삶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을 내 삶의 리듬으로 삼을 때 불안은 서서히 사라진다. 결국 노후의 평온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해한 사람에게 온다. 매달 이 돈이 무서웠던 사람은 이제 안다. 그 돈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호흡이라는 것을.